대전 소재동 카페거리. 도시가 품은 시대를 산책하다. 대전은 노잼 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볼만한 게 없고 놀만한 게 없고 먹을만한 게 없다는 의미로 붙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재미 요소가 있을까요? 강원이나 제주 같은 관광지를 생각해보면 호텔, 리조트 같은 대형 숙박시설이나 관광 명소, 역사 문화 자원, 산이나 바다, 호수 같은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또 수두룩한 맛집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도 금세 떠올릴 수 있죠. 부산이나 인천, 대구 같은 지역은 관광지 이미지보다는 발달한 도시 성격이 강하지만 대신 대형 쇼핑시설이나 유원지, 유명한 상권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 각종 축제가 열리거나 운동 경기, 문화 콘텐츠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대전이 노잼 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대전 하면 생각나는 특징이 있는 키워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유명한 건 성심당, 야구팀 한화 정도가 떠오르죠. 대전에 사는 분들은 칼국수나 두루치기 같은 메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둔산동이나 은행동 상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도안이라는 신도시가 새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미있는 도시라고 하기에는 약한 느낌이 드는데요. 성심당이라는 전국 원탑 제과점을 제외하면 우리 동네에도 다 있는 아이템과 상권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전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인구 144만 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 시 단위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외부 인구가 유입될 만한 동력이 적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 지역에 거주지를 두거나 직장, 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내수 소비만으로는 소비 경제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뺏고 뺏기는 치열한 싸움에서 다른 지역 손님을 뺏어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고 유원지가 들어서고 대형 쇼핑시설이나 경기장이 지어진다면 사람을 모으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도로가 생기고 교통편이 많아지면 사람이 더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가 새로 생기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계획부터 실현 단계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신도시 계획, 회사나 공공기관, 산업단지 이전, 대학교, 대형 시설 유치와 같은 건설 분야에 기대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콘텐츠는 대부분 특성화와 관련됩니다. 성심당이라는 특성 있는 매장 하나가 대전 전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사례는 충분하죠.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오늘 찾은 대전역 뒤편 소재동 카페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자금을 투입해서 상권을 새로 조성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작은 상권에 특성화를 입혔죠.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상권이 특성화되는 것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권 특성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파고드는 사람은 얼마 없죠. 먼저 커피라는 아이템과 카페거리라는 상권 구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업종을 집중해서 대외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손님을 모으는 방법을 경쟁적 군집화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같은 업종이 밀집해 있으면 서로 경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쟁 효과보다 대외적인 집객 효과가 더 클 때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족발골목, 순대촌, 회타운처럼 외식업에서도 가능하고 인삼시장, 귀금속 상가, 꽃시장 같은 소매업에서도 가능합니다. 청담동에 가면 피부관리숍이나 미용실이 밀집해 있는 것도 일종의 경쟁적 군집화로 볼 수 있죠. 대전 동구 소재동은 그 업종을 카페로 잡았습니다. 크지 않은 영역에 카페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 아이템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재동뿐만 아니라 카페 거리로 조성된 상권들은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경쟁적 군집화의 아이템은 평소에 보기 힘든 아이템을 잡는 게 좋습니다.
족발이나 순대 같은 업종을 생각해보면 동네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아이템들인데요. 주변에서 쉽게 찾기 힘든데 특정 거리나 건물에 몰려 있으니 외부 집객 효과가 발생합니다. 족발 보쌈 업종은 전국에 8,820개, 순대 전문점은 6,202개로 나타나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38,581개 분포하는 갈비 삼겹살 업종이나 37,014개가 있는 치킨, 15,988개가 있는 국수 만두 칼국수 같은 업종은 군집화를 하기에는 점포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다는 건 우리 동네 주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권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삼겹살 거리나 치킨 거리가 있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아이템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커피는 전국에 98,520개가 분포합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딜 가나 커피 매장 찾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카페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전국에 카페 거리가 몇몇 있지만 엄청나게 붐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 카페라는 업종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페 거리는 태생부터 폭발적인 집객력을 갖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 카페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카페여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 카페 거리만의 특성이 묻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카페 거리 상권에서는 그런 특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찾는 게 우선입니다. 소재동 카페 거리의 특성은 일단 대전의 100년 역사를 간직한 철도 관사촌에서 출발합니다. 대전역 근처인 것만 봐도 교통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소재동 카페 거리는 옛날 관사촌의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 지은 건물도 한옥식 카페가 많고 최대한 거리를 보존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카페에 전통이라는 특성을 입혀놓은 거죠. 또 카페 거리에서 찾은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미도리 컬러, 카페 볕, 그리고 최근에 생긴 소재 예찬 1927 같은 매장들은 각자의 무기로 차별성을 만듭니다. 로스팅한 커피 품질로 승부하는 챔프 스페이스나 베이커리를 강화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볕과 미도리 컬러, 전통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소재 예찬 같은 카페들은 평소 집 근처에서 경험하기 힘든 찾아올 만한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페 거리 활성화의 두 번째 키는 보완적 군집화인데요. 카페만 있는 상권은 아무래도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성 있는 식당들이 보완적인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소재동 카페 거리는 그런 아이템을 외국식으로 잡았네요. 외국식은 주변에서 쉽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성이 있고 카페와 어울리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태국 요리 치앙마이 방콕이라든지 중국 요리 림춘과 동부가, 타코를 전문으로 하는 홀스 타코, 수제버거 전문 워커샵이나 대전버거, 일식과 양식을 퓨전한 미도리 카레 등이 외국식 라인업을 갖춥니다. 물론 비범 같은 한식 매장이나 샤브샤브를 메뉴로 하는 온천집도 있지만 역시 집 주변이나 직장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트렌디한 매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들이 카페 거리를 찾는 목적을 식사로 확장하면서 옆 가게인 카페들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죠. 상권 전략이나 MD 측면에서 특성 있는 카페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외국식과 트렌디한 한식이 배치되는 구성은 이상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뜨는 상권이 보이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전통이라는 고유성, 외국식의 새로움, 디저트류의 연결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은 상권 영역이 넓지 않아서 매장 수가 적다 보니 규모에서 오는 집객력이 조금 약합니다. 매장 수가 좀 더 늘어나면서 일식 우동이나 초밥, 돈가스,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업종이 배치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전체 상권 규모가 더 커질수록 외부 집객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대전 소재동 카페 거리를 돌아봤습니다. 군집화와 특성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카페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여 소재동이 많은 사람을 끄는 성공적인 상권이 되지 못하더라도 대전은 이런 특성화 거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노잼 도시가 유잼 도시가 되면서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거리가 많아야 하기 때문이죠. 대전만의 특징을 살리면서 외부에 어필할 수 있는 적합한 아이템 선정과 마케팅이 뒷받침되는 활성화 계획이 나오길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